지금 전 세계 밀리터리 커뮤니티와 외교가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이라도 중동 하늘에 미사일 비가 내릴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며칠 내 공습을 부르짖으며 이란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한 주요 외신들은 앞다투어 폭격 임박설을 쏟아내고 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유가 급등 공포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셨습니까? 분명 매일같이 서슬퍼런 공습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는 단 한 발의 총성도, 단 한 번의 직접 교전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무력 충돌이 예고된 전장에서 들리는 건 오직 정적뿐입니다. 대체 이 기괴한 침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트럼프는 당장이라도 버튼을 누를 것처럼 소리치면서 정작 행동에는 나서지 못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시선을 돌린 곳에는 놀랍게도 파키스탄 총리가 베이징에서 무려 4일이나 머물며 시진핑과 은밀한 독대를 이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겹겹이 쌓인 중동의 화약고 그 베일을 3단계에 걸쳐 완전히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재앙이라 불리는 우라늄 440kg을 둘러싼 트럼프와 이란 차기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목숨을 건 정면 충돌입니다. 두 번째는 그 뒤에서 체스판을 흔드는 파키스탄의 셔틀 외교와 푸틴의 기막힌 꼼수, 그리고 소름 돋을 정도로 차가운 베이징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외교 전쟁의 불꽃이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타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목줄을 겨누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오늘 단독으로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토록 공습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지 그 표면적인 이유부터 파헤쳐 보시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라늄 440kg이라는 공포의 숫자가 있습니다. 현재 이란이 확보한 우라늄 농도는 무려 60% 수준. 전문가들은 고작 90%만 넘어도 핵무기급으로 간주하는데 60%는 사실상 핵탄두 제작 직전의 마지막 단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이 440kg이라는 양은 핵탄두를 최소 8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즉시 양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우라늄이 이란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재임 기간 최대의 수치이자 안보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이란의 우라늄을 미국이 반드시 확보하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완전히 반출해야만 종전 협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른바 레드라인이 사실은 처참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의 하메네이 지도부를 통째로 제거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는 레짐 체인지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괴물로 성장한 이란의 저항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목표를 우라늄 농축 권한 박탈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자 과거 본인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합의라고 비난했던 2015년 핵합의 JCPOA 보다 조금 더 강한 수준으로 타협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사실상 체면을 구기며 협상 조건을 구걸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란의 반응은 더욱 가관입니다. 차기 최고 지도자 1순위로 꼽히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직접 전면에 나서 우라늄 해외 반출은 절대 없며 미국의 뺨을 때리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상식적으로 핵시설이 공격 타겟이 되는 상황에서 우라늄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 안전할 텐데 그는 왜 이토록 강경하게 버티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이것이 트럼프를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협상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회에 기막힌 포착자 푸틴이 끼어듭니다. 푸틴은 시진핑을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우라늄을 러시아로 옮기자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겉으로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핵 비확산의 해결사로 등장해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다시 쥐겠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니
트럼프의 속은 그야말로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트럼프가 매일같이 공습 임박을 외치며 강한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이 협상에서 밀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칼을 휘두를 자는 말이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빈 수레처럼 요란하기만 하죠. 왜일까요? 바로 그 뒤에서 돌아가는 두 번째 층, 동기들의 새 판짜기가 미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워싱턴과 테헤란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놀랍게도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테헤란을 벌써 2번이나 정격 방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입니다. 동시에 샤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베이징으로 날아가 시진핑 주석과 리창 총리를 옆에 끼고 무려 4일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중동 정세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열쇠가 사실은 베이징에서 가공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란 관영 통신과 로이터는 이미 이 은밀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이란의 고위 소식통은 이미 이견은 좁혀졌고 남은 건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뿐이라며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중재자가 파키스탄일까요? 여기에는 국제 외교판에 기막힌 수싸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에 직접 머리를 숙이는 모양새를 피해야 체면이 살고 트럼프 역시 강경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우회 채널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파키스탄의 배후입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중국의 1:1로 사업에 무려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적 속국이나 다름없죠. 그럼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섰다는 건 결국 그 모든 메시지가 베이징의 검열과 조율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시진핑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파키스탄이라는 대리인을 통해 중동의 패권을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푸틴까지 이 거대한 체스판에 훈수를 두며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라늄 러시아 반출 카드를 던진 건 단순히 이란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국제 질서의 게임 체인저라는 위상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라늄을 인질로 잡아 미국과의 대화 창구를 강제로 열겠다는 계산입니다. 서방의 제재를 받는 범죄자 취급을 받던 푸틴이 하루아침에 핵 비확산의 해결사로 등판하겠다는 이 기막힌 시나리오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베이징은 소름 끼칠 정도의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제안에 확답도 주지 않고 그렇다고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중국은 현재 이란산 원유의 90%를 싹쓸이하는 최대 고객입니다. 이란이 무너져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이란이 미국 손에 완전히 들어가 에너지가 통제되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이란이 미국과 적당히 으르렁대며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여러분,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겉으로는 당장이라도 핵전쟁을 벌일 듯 해상 봉쇄를 외치며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터키에 배치된 미국 미사일을 철수한다는 비밀 합의가 긴박하게 오가고 있었죠. 지금 트럼프의 공습 발언도 정확히 그 복사판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뒤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거래를 가리기 위한 연막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런 거래 외교 패턴을 이란도, 러시아도, 중국도 이미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2017년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를 쏟아붓다가 1년도 안 돼 김정은과 손을 잡았던 그 패턴을 말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시간을 끄는 동안 이란은 오히려 이 휴전을 기회 삼아 군사력을 무섭게 재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이란은 파괴된 미사일 기지를 빛의 속도로 복구하고 있으며
단 6개월 안에 들어온 생산 능력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시간은 이란의 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치명적인 칼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입니다. 이란은 지금 휴전 기간을 틈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국가에 양자 협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내거나 자신들의 조건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라크와 파키스탄이 굴복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냐고요?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무려 70% 이상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이 이곳에 빗장을 걸어 잠그거나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 폭등은 시작일 뿐입니다. 운송비 상승, 소비자 물가 폭탄,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까지 통째로 마비되는 퍼펙트 스톰이 우리 안방까지 들이닥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트럼프의 거래 외교가 타격하는 지점이 이란의 우라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줄인 에너지 안보와 정확히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상파 뉴스나 주류 매체에서 연일 트럼프의 공습 발언만 자극적으로 보도할 때 정작 우리 원유의 7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소나귀에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 줄이라도 제대로 짚어준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멀리 떨어진 중동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통행 조건을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에는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립니다. 국제 원유가 상승은 기본이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으며 물류 비용이 폭증합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는 건 물론이고 원화 가치는 바닥을 치며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방위비 분담금 압박까지 동시에 들어온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방위적 충격, 즉 퍼펙트 스톰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이란을 대하는 트럼프의 전략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하는 방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란에게는 우라늄 반출을 조건으로 생존을 협상하게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관세와 반도체 제재를 동맹의 조건으로 들이밀고 있습니다. 구조가 완벽히 일치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직면한 이 거대한 압박은 누구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트럼프식 거래 외교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설계한 정교한 덫입니다. 그런데 국내 일부에서는 여전히 동맹 결속을 위해 미국의 강경 노선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공허한 목소리만 나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우리 국익이 미국의 대일한 강경 노선과 100% 일치합니까?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고 이란과는 과거 건설과 에너지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을 이어왔던 나라입니다. 미국 강경파의 메시지를 앵무새처럼 따라 읊은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길인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길인지 이제는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질을 꿰뚫어 봅시다. 진짜 협상은 어디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백악관 브리핑룸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협상은 베이징의 비밀 회담장에서, 이슬람아바드의 외교 채널에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거대한 유조선들의 항로 위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의 며칠 내 공습이라는 요란한 빈술의 소리가 들리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란의 치밀한 시간 벌기와 중국의 조용한 패권 장악이 착착 진행 중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이 기괴한 정적은 트럼프가 협상의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은 외교 무대에서도 진리입니다. 헤드라인은 시끄러운데 실제 총성은 단 한 발도 들리지 않는 이 어색한 상황이야말로 지금 미국의 패권이 중동의 늪에서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직한 증거인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이 남았습니다. 단 6개월 뒤
이란에 들어온 부대가 완전히 복구되고 호르무즈 통행료가 현실화되었을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카드를 들고 협상장에 앉을 것입니까? 베이징이 침묵을 깨고 이란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우리 에너지 안보에 대한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 이란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이 기묘한 휴전의 진짜 승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거대한 지정학적 스릴러는 길어야 6개월 안에 다시 수면 위로 폭발할 겁니다. 그때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경악할 때 우리 대한민국만은 미리 준비된 전략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만 합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기 직전 그 긴박한 이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는 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